반갑습니다. 11월 9일 음악 논술 관련 종묘제리학 1차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배부한 유인물 학습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로 상세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학습지 설명이 끝나고 PPT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국악 중에 종묘제례학은 교과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묘제례학. 네, 종묘제례학. 현재 전해 오는 종묘제례학을 만든 이는 다름 아닌 세종이다. 세종대왕이다. 한글을 만든 것을 비롯해 세종대왕이 이룬 일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거니와 우리 음악사에 남긴 업적도 만만치가 않아서 중국 음악인 당악이 우리 고유의 음악인 향악보다 우대받는 것이 이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는 우리 음악으로 한번 제를 지내보자. 즉 이 종묘제량이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은 국왕이 즉 나라의 임금이 효를 다한다. 나의 선대 왕들에게 나의 아버지였던 할아버지였던 왕들에게 직접 춤과 효를 다한다는 그 직접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일지라도 지존인 왕일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그런 어떤 종묘 제례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때 연주하는 음악이 종묘 제례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종묘 제례를 지내는 데 있어서 우리 음악이 아닌 당악이 우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세종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 음악으로 제를 지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제례학은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의식 음악을 말합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묘에서 거행되는 종묘 제례 의식에는 절차마다 이제 보태평과 정대업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 학문으로 그 치세를 떨쳤던 왕이 있는가 반면 칼로 태조 이성계 같은 거는 뭐 거의 무신이었죠. 이거 칼로 이렇게 정치를 했던 그 두 가지의 왕들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음악을 연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보태평 같이 그 두 곡이 이제 정대업과 보태평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종묘제례학이 연주되는 동안에 문무 그러니까 춤을 말하는 겁니다. 춤을 곁들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묘제례학은 연주와 노래와 춤, 연주, 노래, 춤 세 가지가 일체가 돼서 제를 지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태평은 뭐고 정대업은 뭐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태평, 조선 왕들의 문덕, 학문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 등가, 이따 등가의 모습은 PP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태평은 학문, 즉 세종이나 세조나 이렇게 덕으로서 통치했던 시대 그런 왕들을 칭송할 때 쓰는 음악이 보태평이다. 보태평, 태평성대 할 때 태평, 보태평 11곡 그 다음에 정대업, 조선 왕들의 무공, 군사상의 공적을 칭송한 노래로 헌가에서 연주한다. 쉽게 말하면 등가는 대돌 위에를 말하는 거고 상월대 연주하는 장소를 우리는 상월대, 하월대라고 하는데 상월대라는 것은 대돌 위에서 그 다음에 대돌 아래 대돌이라는 것은 처마를 말하는 겁니다. 처마 왜 예를 들면 내가 일반 주택 같은 데 보면은 마루에서 나가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처마라고 그러죠.
자,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등가와 흥가는 다시 한번 이따 PPT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 왕들의 문덕을 칭송할 때는 보태평, 조선 왕들의 무공, 군사상의 업적을 칭송할 때 하는 노래는 정대업. 이 보태평과 정대업이 연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종묘에는 그 종묘의 큰 장소에서 처마 위에 등가, 처마 아래 헌가, 즉 상월대, 하월대를 나눠서 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묘제략의 요소 및 개념이 있습니다. 종묘제략의 요소 및 개념. 자, 종묘제략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악, 가, 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악이라는 것은 연주를 말하는 건데, 조선시대 역대 왕들 문덕을 노래한 보태평 11곡을 무공을 노래할 때는 정대업 11곡을 이루어져 있으며, 대돌 위에 편성되는 등가와 대돌 아래 연주되는 흥가로 나눠진다. 악, 당악기, 향악기, 아악기로 모두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주. 악은 연주. 그 다음에 가는 노래 가짜. 노래를 말합니다. 여기는 음악을 연주하고 여기는 노래를 하고, 그 다음 무는 춤을 말하는 겁니다. 종묘에서 제를 지낼 때 보태평, 문덕을 찬양한 음악, 정대업은 무공을 찬양한 음악을 맞춰 부르는 노래, 이거를 가라고 그러고, 무는 종묘에서 제를 지낼 때 추는 춤인 일무, 일렬로 줄을 서서 추는 춤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PPT를 통해서 그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태평을 연주할 때는 일무를 출 때와 문무를 출 때 연주한다. 그거 한번. 예. 자, 정대업 보태평을 출 때 그 나눠져 있는 거 있습니다. 종묘에서 제를 지낼 때 추는 춤인 일무를 말하며, 보태평을 연주할 때는 문무와 정대업을 연주할 때는 무무가 있다. 예. 그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일무라고 합니다. 정대업, 무무와 문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정대업을 무무라고 하고, 그다음 보태평을 문무라고 합니다. 예. 자, 종묘제략의 요소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악, 가, 무. 그다음에 국악의 우수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 그다음에 요 상세한 내용은 자, 일단 상세한 내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항목으로 국악의 우수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음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측면은 뭐 그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세종대왕 회례악으로 창제해서 세조 때 종묘제례악으로 채택을 했다. 사회적인 측면, 선왕들의 문덕과 무공을 기리는 제사음악의 기능을 가졌다. 사회적인 측면은 선왕들의 문덕과 무공을 기리는 제사음악으로 기능을 가졌다.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게 사회적 측면입니다. 자, 사회적 측면을 쓰시오 하면 두 가지를 쓰세요. 역사적인 측면을 쓰시오 하면은 세종 때는 회례악으로 창제를 했고, 세조 때는 그걸 종묘제례악으로 채택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음악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 여기 있는 악가무 세 가지. 음악적인 측면은 악가무로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제를 지낼 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편종, 평경, 방향과 같은 타악기 주선율을 연주했다. 편정, 평경, 그 다음에 방향과 같은 타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했다. 통상은 현악기, 해금, 아쟁 이런 것을 현악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드리면서 소리내는 악기들이 주선율을 연주했다. 그 다음에 관악기와 현악기 선율은 잔가락을 넣어 화려하게 했다. 자, 음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국악의 우수성에는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역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 나누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종묘제략의 연주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등가와 헌가. 이거는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는 대체적으로 서양 음악이나 대중음악보다 국악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앞으로 국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 국악을 보조하고 발전시키려면 우리 스스로 국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학생은 국악 관련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국악은 우리만이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국악은 우리나라만이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것이 잘 불리거나 연주되지 않으면 먼 훗날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국악이 있는데 여러분 때에 와서 이것을 자주 듣거나 연주하는 플레이어가 없다면 우리 문화 속에, 역사 속에 국악은 우리 시대에 와서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국악을 배우거나 들으려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국악인들이 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저기서 국악을 우리도 공연해 주세요, 우리도 공연해 주세요 할 때는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할 공간이 많아지니까, 또 연주할 공간이 많다는 것은 또 국악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국악의 분야 발전을 통해 전통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지금 방금 했던 얘기고요. 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국악은 우리만이 가진 요건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종묘 제략의 개성 발전을 위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러면 국악을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종묘제략이 연주되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묘에 직접 찾아 관람을 하고, 관람한 내용을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다. 자, 내가 어떤 경로로 종묘제략이 연주되는 그 첫째 주 가서 보니까 정말 영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랑 현장의 라이브로 그 종묘제례를 볼 때 그 느낌을 내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SNS상으로 사진이나 그 느낌, 그 다음에 영상들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종묘제례 때 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관람객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 언론 보도도 더 활발해진다. 자, 종묘제례가 아주 유명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정말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종묘에서 언제 몇 시에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내 지인들이나 그 관람을 한 후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많이 홍보한다면 아무래도 관람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많이 찾게 되면 자연히 그 행사, 제례 의식이 당연히 또 돋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문화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종묘와 종묘제략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국립국악원의 이 국악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전에는 접하기 힘든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같이 절기별로 제례를 행하고 관련 거리 행사도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종묘제례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와서 제일 먼저 절을 할 때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영신례.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보면 좋은데 영상이 좀 길어서 일단은 요 설명으로 대체를 합니다. 영신례, 여기서 이 절차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영신례, 제일 처음에 하는 신을 모시는,
자, 종묘제례 절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신을 가장 먼저 모신다. 뭐 그다음에 진찬내, 전패례, 진찬내, 초원내, 아흔내, 종헌내, 음복례, 철변도, 송신례, 망묘례, 이런 절차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생소합니다. 이걸 직접 보지 않고 이게 말로만 이해하고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묘제례에서 지내는 그 절차만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종묘에 가면 이런 제를 지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는 뭔지에 대해서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 많은 순서를 다 알면 좋겠지만 용신례와 망묘례,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은 어떤 순서다, 어떤 용어로 쓰이고 있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용신례와 망묘례를 꼭 외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종묘제례학의 가치, 종묘제례학의 세계화 방안은 여러분들 유인물 잘 읽어봐 주세요.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종묘제례학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국가 차원에서 유교 행사,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보이는 효행의 모습, 그 다음에 다양한 악기로서 이런 의식들이 각 과정마다 선왕의 덕과 무공을 찬양하는 것,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종묘제례학의 가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보이는 효행의 모습, 그 다음에 세계화 방안, 이런 것들은 유인물을 잘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묘제례학, 아까 유인물을 먼저 봤는데 사실은 이 종묘제례학을 통해서 제례의 절차와 어떤 의미가 있고 종묘제례학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연주, 사실 한 자락을 연주해 보고 싶지만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그 다음에 국악을 어떻게 하면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선생님이 유인물에 있는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사진들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종묘제례학 가장 여러분들이 이 수행에 있어서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종묘제례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외울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종묘에서, 서울에 있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장엄하게 치르기 위하여 연주하는 악과 무, 여기는 연주, 그 다음에 노래, 무용을 일체를 말한다. 여기가 연주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일렬로 서서 연주하는 일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종묘제례학 작곡자는 세종대왕. 어떤 곡을 작곡했냐면 보대편과 정대업, 이것을 연례악으로 사용했습니다. 회례악, 연례악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조는 이 정대업과 보대평을 이제 직접 정비를 해서 제례악으로 제사에 쓰는 음악으로 완성을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서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왕들의 업적을 칭송할 때는 어떤 음악이 있었느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태평과 정대요. 보태평과 정대요. 보태평은 문덕을 칭송한 노래, 정대업은 무공을 칭송한 노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춤은 어떤 춤이냐? 보대평은 아까 문덕,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문덕, 칼이 아닌 학문으로서 정치를 폈고 태평성들을 이루었던 왕들에게는 보태평 문무라는 춤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추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 칼이 들려 있죠. 목검. 이거는 뭐냐면 정대업, 무무, 무공으로 칭송을 받았던 왕들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묘제례의 구성 요소 아까 얘기했습니다. 악, 가, 무.
아까 요 악가무, 종묘제랑의 구성요소 세 가지, 예, 조선 역대 왕들 문덕을 노래한 보태평 열한곡, 무공을 노래한 정대부 열한곡으로 대돌 위에서 연주, 향악기, 당악기, 악기 모두가 이 세 가지 악기가 모두가 쓰이는 연주를 말하는 것이고, 노래 가짜, 가는 종묘에서 제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문덕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는 보태평, 무공을 찬양하는 노래는 정대업에 맞춰서 맞추어 부르는 노래. 종묘에서 제를 지낼 때 한 줄로 춤을 추는데 보태평 즉 문덕을 칭송할 때 연주할 때 쓰는 문무와 그 다음에 무공으로 군사적 업적으로 칭송 금저적 업적으로 그 역대 왕들을 칭송할 때는 무무로 연주를 했다. 자, 이거 보면 여기에 보면 등가와 흥과 종묘제례악은 등가와 흥가로 나누어 연주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 부분을 여기에 보면 마당이 있고 여기에 지금 마당이 여기가 있고 여기는 그 위에 상월대라 그래서 등가를 말합니다. 이게 대돌 위라 그러죠. 여기를 대돌 위에. 그 다음 이 부분 앉아있는 이 자리는 대돌 아래 헌가라고 합니다. 상월대, 하월대, 등가, 헌가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등가, 여기는 정대업, 여기는 보태평을 연주할 때 여기는 정대업을 자, 요렇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등가와 헌가 개념. 자, 그 다음에 자, 악기 구성은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뭐 아까 타악기로 인해서 주선율이 연주된다고 그랬죠. 여기 편종, 편경. 여기 보면 이게 편종입니다. 편종. 편경, 돌로 된 거.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 보면 종 모양이죠. 쇠로 만든 종입니다. 여기는 편경, 돌로 만든 겁니다. 이걸 두드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이런 악기들이 있죠. 자, 어가 행렬 또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자, 이제 제례 절차, 아까 얘기했던 제례 절차. 어, 영신내가 가장 먼저 하는 거고, 요거는 일단 몰라도 됩니다. 여기 영신내, 제일 끝에 하는 망요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신내, 망요례. 제일 먼저 신을 부르는 절차, 신을 망요례 보내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례 절차. 요 보면 제례 절차 영신내 이렇게 죽이 있습니다. 이게 왕이 이제 행차하고 있죠. 자,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무의 모습입니다. 의식 순서 잠깐 아까 말하겠습니다. 여기가 종묘죠. 신을 영접하고.
먼저 왕이 음복을 하죠. 음복례가 끝나고 나면 철변도 음식을 내려놓는 통신례, 망요례. 자, 하월대, 헌가, 땅, 현경. 자, 이렇게 해서 상월대, 하월대, 등가, 헌가에서 연주되는 악기를 잠깐 봤습니다. 악장, 노랫말. 자, 지금 칼을 들었죠, 이거. 무무, 문덕을, 무공을 칭송하는 왕들에게 추는 춤. 자, 악기 배치는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보태평 정대요. 아까 이거는 얘기했던 겁니다. 일무, 일무에는 문무와 무무 두 가지는 나눈다 그렇죠. 자, 문무는 보태평에 연주할 때 추는 춤, 구름의 달같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동작. 무무는 칼을 들고 추는 춤, 무공을 칭송할 때 추는 춤이죠. 당연히 정대엽을 연주할 때입니다. 이거는 보태평을 연주. 이건 태평성대, 정대엽, 무공을 칭송할 때 추는 춤. 여기는 칼을 들고 있죠. 여기는 칼이 아니죠.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무. 자, 국악의 우수성. 요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악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제략의 계승 발전을 위해 사회적 또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 두 가지. 많이 읽어보고 자연스럽게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종묘제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점 정리식으로 해봤습니다. 요거를 2차 시에서는 여러분과